검찰총장하다가 대통령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버린다면 이것이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는 당당한 근본 자체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혈백적 도인으로서 하여튼 새하얀 그러니까 혈백을 다시 말하면 18은 칼날을 들고도 협박을 하는데도 그 도인 칼날에 대해서도 가히 여기다는 천답 이과 그 칼날 무게를 당당히 딛고도 걸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지만 다시 말하면 여기 내용에 설명한 것은 칼날로 먹어치려고 협박하는 데서도 그 앞에서 당당히 일어서서 지 소신대로 누구만큼 두려워하는 생각 없이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용력이 자기 내면 속에 칼날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용력이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 두 번째에 있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받은 녹을 버려버리는 것을 인,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협박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설명을 뭐라고 설명하면 용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예는 지, 인, 용, 의 3덕에 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인 3덕은 뭐는 것이냐? 그 밑글탕에 있는 것은 저걸 수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본덕, 근본적인 마음자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3덕은 무엇을 설명한 거라고 하냐? 그러면 이것은 바로 말하자면 총체적인 문제로 정리해가는 다시 말하면 우주적인 중용 덕을 얻는 것이 문제로 삼습니다. 그래 뭘 나눠서 설명한 것이 91페이지 밑에서 이 7째 줄, 8째 줄에 나와 있는 보자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중용의 도리는 시1계 제 암은 신변 존재하고 나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인정되고 이거 지금 각설로 개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 관한 문제는 우리들이라는 문제로 암은 우리들에 있어 보통인들이 가히 실행적 다 중용이 누구든지 보통 사람들도 다 중용 도리를 실천을 해 나가려고 애를 한다. 여기까지가 개인으로부터 나로부터서 그 다음 우리들로 바꿔졌다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문제를 다시 또 설명하려고 하지. 그런데도 이와 같은 것은 나와 우리들 사람들에 관한 문제는 동시에 모두 관련되냐 이 대목에서부터 중용 문제를 개별적 각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총체적인 문제로 설명한 것으로 지금 기승전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두 끝을 줬어요. 그러나 반 동시에 개별적인 문제, 네 문제, 나 문제, 우리 문제인 것 같아도 동시에 이것은 타는 시 일개 시모 그 밑바닥 끝을 시모 밑바닥의 끝을 들어가 보자. 시모 깊은 데로 들어가 보자면 무공진적 그 안에는 그저 그 문제 아까 말하자면 나라 다스리는 문제, 이 공급 나눠주는 문제, 그 다음에 협박 이기는 문제, 그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는 뭐냐면 시문 그 밑에 보자면 무궁지라고 무궁무진한 내용이 중층적으로 다차원적으로 밑에 쌓여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래서 번호를 한번 써봤습니다. 앞에 제 문제는 1번, 암은 문제, 암은 보통에는 2번 문제. 근데 동시에 타는 그다 3번을 썼고 3번 다시 한 번이 더 또 중층적으로 보면 그 둘째 줄에 나오는 대로 무궁무진 하는 대로 연결되어 있다. 중층적으로 다차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차원적이고 수없이 많은 것들로 연장된 다시 한번 모아서 본다면 그 다음에 둘째 줄에 가히 허용 우주 만물 단적 각종 도리적이라고 했고 그런 걸 한꺼번에 다 묶어갖고 우주 만물의 각종 도리를 다 한꺼번에 묶은 것을 보자면 일계 대도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속에서는 말을 알아먹기 위해서 하나의 각계적 개별적인 얘기를 해놓고 문제는 뭐냐면 중용은 근본 문제는 뭐냐 우주 전체를 다 보면서 포용하는 일계 대도 속에가 중용이 들어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녀석이 짝지만 바로한 중용 전체 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여대목을 이대로 각계기 바로한 이 얘기한 대로 그 칼 앞에서 흔들지 않았어. 그렇게만 보고 있는 동안에서는 아무리 봐도 중용 대도 천하를 포용하는 우주를 포용하는 중용 대도에 관한 것은 생각이 미칠 수가 없습니다. 여대목까지
다시 뜯어보고 또 뜯어보고 어때 여러 명에 관한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 공자님의 중용에 관한 대응이 언제 오냐 언제 나오냐 돌아가실 때까지 한번 어렸을 때 먹었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대로 공자님의 중용 대도에 관한 얘기를 설명을 들어보고 나서야 둘째풀에 나오는 대로 중용이란 것이 뭐냐면 포용 우주 만물간적인 각종 도리를 다 모아놓는 일대 일계 대도다 하는 얘기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중용이라고 하는 문제는 작은 문제 해결해 나가는 지혜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우주 통합된 한 질서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걸 다시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 속에서 저게도 이 조그마한 아까 말한 천하대도 속에서 이 도리는 계료 대득천하 대득천지 우주를 불능 포용 이외 한꺼번에 다 포용해버리는 것 빼놓고 나머지 아주 그 중요한 문제가 계료 대득천지 하여서 불능 포용 이외 요 빼놓고 나면 다시 말하면 하나를 한 덩어리로 모아버리는 것 빼놓고 나면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그 셋째 줄에 나오는 대로 둘째 줄에 나오는 대로 계료 대득천지 하여서 불능 포용 이외 요 대목을 어떻게 볼 것이냐 갖고 문장을 해석한다고 할 때 어떻게 그냥 고민을 했습니다. 편상 문제는 여기서 계료 그 다음에 이외까지를 그는 괄호에서 빼불고 잊어불고 생각해 나가겠다고. 전체 문제를 한 덩어리로 처리하는 문제는 놔두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한, 제우, 실행기래 하나하나의 작은 구체적인 실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로 들어보자면 그렇게 볼 때는 중용이라는 것은 흔한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 이 스케줄 속에 뭐냐면 중용은 크게 보면 전체 우주 대도에 관한 천지 대도에 관한 문제고 그 천지 대도에 관한 원리 근본 정신을 기초로 위해서 각계적인 개별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설명을 하고 한 것인데 이것을 세 줄로 설명하다 보니까 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그 문제의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천하의 일은 바로 작은 알갱이부터 시작해서 여화까지가 다 전부 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도 빠짐이 없는 것이다. 그 대목을 설명한 말이 중요한 얘기가 바로 말하자면 해독편 제목으로 나와 있는 중요한 시 극치성적 표준이고 극치성적인 표준이고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는 극치성적 표준이다 하는 말은 어떤 작은 알갱이도 전체와 조화를 위해서는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작은 알갱이들로부터 다 연결되어서 다 맞춰져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우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총체적인 결합되어진 표준이다. 그 말을 설명한다. 그래서 극치성적이란 말을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 하면 우주는 전부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청하스님한테 항상 듣는 대로 중중무진 법계 연기 모든 우주에 있는 것은 작은 알갱이부터 큰 것까지가 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가 절대로 끊어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김정은이가 뭐라 하면 여기서 그냥 뭐었다 하지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우주는 하나도 없다. 그 말을 흔히들 말하자면 아마존강에서 나비가 날개를 치면 그것이 바람이 일어나고 태평양을 건너가고 한강에서 폭풍을 일으킨다 하는 얘기를 설명한 거라고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는 다 상관성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 용어의 매개 개념이 바로 말하자면 제목으로 있는 대로 극치성 작은 알갱이들 다 연결되어 있는 중중무진 법계 연기 법계는 다 연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핵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뭐냐면 미시적인 것을 크게 보자면 대관에서 와야 한다 말이야. 타원적인 문제들로 한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세 줄로 설명되어 있지만은 세 가지 문제를 두 가지 문제를 설명했다가 전체 문제를 해다가
마지막에 전체가 한 덩어리로 되어져 있는 것을 놔두고 나머지는 보자면 전부 다 개별적인 해나가는 문제니까 어느 보자면 개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크게 보자면 어려운 문제,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한 덩어리 문제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넷째 그 줄도 다시 보랍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므로 공자님은 어떻게 보셨냐. 공자님이 그 접근해가는 문제로 다시 한번 공자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국가도 파악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일도 다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공평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가균자 천하에 다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장록 벼슬과 거기서 나오는 그 벼슬아치들이 녹을 받아먹는 것도 다 지가 먹을 수 있지만 욕심 안 내고 다 사양해서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다. 그건 아까 말하자면 지혜로 설명해 줬다. 아니 앞에는 지혜고 인으로 공평으로 하자면 인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백인도 가도야라. 아무리 시뻘건 칼날우게도 지혜롭게 뛰어다니면서 걸어가면 가도야 듣고 칼우게서 춤을 출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개별적인 구체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중용은 불가능합니다. 그것 좀 한다고 해서 전체 우주 질서 속에서 대조화를 일으켜가는 중용 문제는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면 다시 또 설명을 분석을 해서 합니다. 치이 국가적인, 그래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가이 치이 천하, 천하를 천하라고 하면서 다스릴 수 있지만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우주적인 대조화 입장에서 볼 때는 천하 다스리는 문제는 뭐냐? 한 작은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병불난 우주 조화와 관련시켜 볼 때는 천하 다스리는 문제 같은 것은 국가 다스리는 문제 같은 것은 불난 큰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인각유지, 사람들은 각자 자기 마음속에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밝은 날 명천에 날 화내게 밝은 날 밝은 대낮에 급리 고관 그 뜻을 가진 사람이 고관 벼슬을 탈 수 있는 것이고 그 벼슬 탄 사람한테다 큰 고공자 큰 돈덩어리 다시 말하면 큰 돈을 급여를 줄 수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급여가 고공자 높은 액수의 급여가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걸 받아가지고 무엇을 하냐 그렇게 하면 쓸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가이 하도 접은 공작 그러나 그대는 이러한 접은 공작 이러한 몫으로 주어져 있는 공작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도 차도 포기하고 사양하고 안 받을 수 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말하자면 그놈을 욕심 안 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일단 점에서 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는 치고 뒤에는 인을 설명하고 마지막 용을 설명하려고 해서 개별적으로 지인 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중공 궤도로 설명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돈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본류증마 난도 이 돈 받은 것 쉽게 말하면 만약에 큰 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현재 이건희 이명철이가 갖고 있었던 돈들도 다 백성들이 다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근데 뭘 설명한 것으로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세계에 관한 재벌들도 다 나눌 수 있는데 나가 죽었습니까? 이를테면 그럴 수 있는 것인데 근데 뭘 안 한다 그 말을 설명하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자면 아문들은 우견 일건사 우리들이 뜻밖의 우연히 우견 뜻밖의 칼 뜯는 강도를 만났다 그 말이다. 예를 들면 이건희 씨한테 가서 칼 들고 와서 권총 들고 와서 협박해서 전체 세상을 할 수 있을 거다. 그 우견 일건사 한 사고를 만났는데 그 사고가 뭐냐 그러면 인가가 나 백인자 18번 칼을 들고 인간은 남이란 다른 사람이란 모르는 사람이 칼을 들고 나타나서 위협이 너를 다 내놔 이 모든 재산 권리까지 다 포기해 협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에 보자면 지난번 대통령 나왔다가 0.7% 사이로 떨어진 사람을 잡고 지금은 전부 너는
너는 떨어졌으니까 내 대신에 가서 이제 감옥 쓰리 가. 라고 지금 이 아무개한테 협박하고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럴 때 그 내용 속에서는 직권한 칼로 협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면대 위협 말 안 들으면 너 해란 대로 안 하면 너는 바로 감옥 속에 넣는다. 그렇지 위협이 일종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는 가히 정신 이출 너는 죽이려면 죽여봐. 당당하게 떳떳하게 정신 몸을 빼서 꼿꼿하게 서서 나 쳐려면 쳐봐. 그리고 걸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런데도 너는 가히 정신 몸을 꿋꿋이 세워갖고 흔들리지 않고 이출 그 자리에서 꺾어서 나 간다. 쳐려면 쳐봐라.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말하면 너는 불파 너는 이런 것에 협박이다. 18은 칼날에 대해서 네가 벌써 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 그대는 그 정도 협박에는 흔들리지도 않는다. 예를 들면 ICBM 만들어갖고 미국을 공격한다고 그러고 서울을 공격한다고 평양에 아무리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처사의 사정은 더 이와 같은 내용들은 사정들은 더 가히 이 주득도적 주라고 하는 알맞게 행동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은 네가 당당하게 행동해 나갈 때는 주득도적 적절하게 그냥 준한 행동한다는 뜻가 아니라 알맞게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득도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이 잘 해결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 세 가지로 나눠갖고 지인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지인용 세 개는 개별적 문제, 각계의 얘기를 설명한 다음에 총체적인 문제고 대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 중용은 흔난 주도 그렇게 개별적인 문제는 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문제에 연결시켜서 볼 때는 중용이라는 것은 실로 대단히 주도 적절하게 알맞게 흔들림이 없이 공정하게 행동하기는 주도는 난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뭘 설명하냐? 여기서는 중용을 총체적인 면에서 적절하게 해결하는 다시 말하면 대국적인 중용 문제를 지금 앞에 있던 개별적인 중용과 지금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그 둘째 줄 보십시다. 이는 상 요구 불편불이 그래는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불편불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남한테 의존해갖고 끌려다니거나 하는 게 하지만 불공정한 것이 불편불입니다. 불편불이한 것이 편과 이가 없는 경계에 도달하기를 이는 그대는 바라고 있을 것이다. 1점 그건 다른 말로 하자면 한 말로 말하자면 원류 편차 한 말로 말하자면 한 점도 편차 기울지 않도록 전체가 총체적으로 공평하게 균형이 맞도록 하는 것을 네가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 그걸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은 완완전전 도도 연전도 나에게 표준점 우리가 이상으로 바라고 있는 표준점 이 목표 바라고 있는 표준점에 전전 완완전전 아주 하나도 틀림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거기에 또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줄부터 나와 있는 그 세 줄까지는 바로 뭐냐면 대국으로 볼 때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는 개별적인 구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조화의 문제가 있다. 이것이 그렇게 보자면 중용이 어렵다 하는 말은 뭐냐면 개별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볼 때에 흔난 이 총체적으로 볼 때 전체가 다 이렇게 조화되기는 참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흔난 주고 완벽하게 도달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된다. 이것을 말해서 뭐라고 설명했냐? 넷째 줄에 나와 있는 대로 보자면 다섯 줄 나와 있는 보자면 중용은 시 극치성적 표준이다. 그러므로 여기 극치성적 표준이라는 말을 잘 해석해야겠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번역할 거냐 하고 사실상 말은 새벽 내에 생각해봤습니다.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극지성적이란 말은 아주 작은 알게이들까지 있어서 균형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극지성적은 극지성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총체와 비유해 볼 때 하나도 작은 알갱이에 있어서도 차질이 없는, 다시 말해 미시적인 균형을 통해서 총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자면 극치성적 표준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해봤습니다. 거기에다 총체적이라는 뜻을 하나 넣어서 해석해 보니까 극치적, 작은 부분들이 균형이 맞아갖고 총체적으로 표준이 이루어진 도달하는 것을 중용이라고, 아까 말하는 대균형이라고 앞에 얘기했던 대로 천하 대도에 관한 문제, 국에서 나왔던 91페이지 둘째 줄에 나와있던 대로 일개 대도적인 사고를 어떻게 하냐. 대도적인 극치적인 작은, 아까 말하자면 작은 알갱이들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흔들림이 없는 균형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우주 질서가 총체적으로 다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자면, 다시 말하자면 미시적인 요소의 조화를 통해서 총체적인 적분적인 혹은 총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 것이다. 그 말을 설명하려고 여기서 짧지만은 중요 원칙 극치성적 표준이다. 다시 말해 극치성, 작은 알갱이들에 관한 것들의 균형을 통해서 전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는 표준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넣는다면 극치성적 총체 표준이다. 총체라는 것을 하나를 일단 넣으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해하다 보면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요 말로 전체 결론 내리라고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뒤에 보자면 요것을 지금 설명한 대목이 91페이지 밑에 끝까지 있고, 요것을 다시 또 93페이지 내용에 있어서는 요것을 실행해 나가는 구체적 방법 문제를 개별적인 문제, 그 극치성적 문제와 총체 문제와는 연결시킨 문제를 다시 강론적으로 동적으로 변화시켜 설명한 것이 93페이지를 보고 수고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90페이지 5페이지부터 설명을 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보자 본다면 비여설 사격이라고 한다면, 옛날은 사격에 관한 문제를 꼭 화살로 쏘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근래에 새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이 중국에 새로 나오는 교재들에서는 옛날 화살로 쏘는 것을 옛날 설명했던 것을 지금은 권총으로 아니면 정확한 망원 조종하는 쏘는 총으로 요새는 말하자면 사격술로 비유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자면 사격의 경우를 갖고 비유를 해보자. 옛날 화살로 봤는데, 그러면 비여설 사격, 다시 말하면 정확한 조선총을 가지고 쏘는 것을 가지고 비유해보자. 그 다음에 비유해보자면 사도 10판 조선총을 가지고 쏘는 세계 사격대에서 보자면 조선총의 단역은 대개 어떻게 나냐면 10판 고리를, 작은 고리부터 차례차례 갖고 고리가 10개가 연결되어 있죠. 큰 고리, 작은 고리, 검은 고리, 하얀 고리 합쳐갖고 하면 고리를 전체로 보자면 10개의 고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10개의 고리는 지시 정중심이다. 10개의 고리 가운데가 딱 무엇이 있냐? 그럼 가운데 까만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특히 이제 사격 기존대에 있어서는 그 관역판 안에는 그 렌스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들어온 것을 찍는 역할을 하는데, 옛날 우리나라 그 사격 이 명사수가 쏴갖고 오면 렌스를 맞춰갖고 이제 그 깨졌다는 얘기가 나온다만, 중요 문제는 바로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자면 아무리 잘 쏜다고 해도 중요 개념으로 보자. 그럼 10개의 고리가 있다고 해도 10개의 고리와 9개 고리와 10개의 고리와 사이에 맞으면 딱 중심만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맞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개의 고리가 딱 가운데 맞는다 한다면 이것은 그 중심인데, 반, 긍정, 10판, 2도 10개의 고리 가운데에 있는 중심이라고 하는 속에는 반, 유, 오차, 아무리 맞춘다고 해도 딱 가운데만 맞춘 것이 아니라 9점 거리하고 사이에 중간님도 맞고 그쪽에 중간하게 좀 옆에도 맞고 밑에도 맞고 한다. 그래서 딱 중간에만 맞는다고 하는 것만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우리가 긍정해야 할 것들은 정확하게 딱 그것만 맞는다고, 오차가 없는 경우에만 맞는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설명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 비여설 다시 비교해 보자면, 우리들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화살 갖고 고정되어 있는 목표를 맞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정되어 있는 과정을 맞춘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있는 과정을 가지고 이 중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 여행을 특히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달나라를 거쳐갖고 그럼 화성을 거쳐갖고 나중에 어디 목성까지 금성까지 가고 합니다만 가령 우주 여행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자면 항천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우주를 지금 우주라고 하지만 하늘나라를 하늘 공간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보자. 그 비행기하고 비기하고 좀 다르니까 비행체를 보자. 그러면 만약에 비행체와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체를 우리가 비유해 보자면 그 비행체 속에는 사람이 타고 있다. 그러면 대인 사람을 태워갖고 그 비행체가 우주 돌아다니다가 목표 달성해갖고 어디로 돌아오냐? 원래 살았던 땅으로 지구로 돌아온다. 그럼 반해 낙도 지구로 돌아온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럼 간단히 말하자면 전체 입장에서 보기에 위해서는 지구가 하나의 또 하나의 관여의 목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구에 도달한다고 그러면 표준에 완전히 지극적 극치적 입장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구 어디에 가냐 하는 문제는 또 차고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기를 타고 다시 우주 돌아다니다가 지구로 돌아온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아문들은 급타 한정 일계 범위 지구 어디로 가느냐? 그 속에는 지구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령 이 서울 옆에 어디가 어디로 가야 한다. 어떤 지역을 예를 들면은 저기 고운 항공기로 온다가 이거 목적 정을 쏘겠죠. 그래서 결국은 말하자면 우리들한테는 또 어디로 가야 한다 하지만 그 목표도 또 일정한 지역으로 범위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 속에선 한정되어 있는 지역에 있어도 오차가 저 우주를 돌아다니고 와서 여기 도착했을 정도 된다면 오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불초가 타소 그렇게 크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시 돌아오자 그러면 우주 항공기지에 그 도착한 데 있어서는 꼭 그 자리만 가냐 옆에 비쌀 수도 오차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 오차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문제는 상대적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주 돌아다니다 와갖고 지구에 와갖고 거기다가 고운 기지에 도착했다고 할 때 보자면 이렇게 됐을 때 우주 기지 이 고운 항공 기지에 도착했다는 것이 오차가 없는 완전 이 원류 오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오차가 있다고 볼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는 뭐냐면 주득 도리 오차가 없다고 볼 것이냐? 이 문제는 이 속에는 뭘 설명하려고 한 것이냐 하면 오차가 있냐 없냐 문제는 널리 크게 본 것과 작게 본 것과 사이에서는 상대적이라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갖고 이제 공자님이 상대적인 것을 어떻게 봤냐 하면서 설명하려고 한 것이 그 다음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잔소리가 너무 밀려졌습니다. 그래도 요 앞에 부분 좀 끝내고 좀 쉬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소위를 그럽니다. 그러므로 공자님은 말씀하시기를 중용은 불가능냐라고 했고 중용은 흔난이라고 하셨는데 중용 도덕은 중용 입장에서 보면 우주 입장에서 볼 때는 지구에 도착하고 저 고흥에 도착한 것만 하더라도 완벽하게 도착한 것 같지만 거기 항공기지에 그 비행기가 항공기가 그 자리에 지대로 왔냐 바꾸 자리가 얼마나 튼졌냐 문제를 다시 정확하게 본다고 할 때는 그 속에서는 정확한 완벽한 정도의 도착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이 다시 말 완벽하게 아주 작은 부분까지 흔들림이 없이 딱 맞았다 한다면 그거 보기 어렵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면 큰 것과 작은 것 사이에 있는 착오를 완전히 없는 경계에 도달했다. 그걸 말하려고 할 때 흔난이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흔난 아주 어렵고 어려운 일이다 하는 말은 대국의 입장에서 볼 때의 정확도와 부분에 관한 정확도를 또 함께 조화해서 한꺼번에 보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난도 준마 정도니 그러므로 우리가 접근해 갈 때에서 어느 정도까지 정확해야 한다는 뜻이냐. 그 난도는 그 정확도가 얼마만치 딱 맞아야
어느 정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자면 중용이 맞았다고 했거든요. 적어도 여기서는 중용이 맞았다고 하는 문제는 극지성, 아주 작은 부분까지 흔들림 없이 맞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중용의 난도라고 극지성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그럼을 이제 설명한 것이 다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난도 아주 어렵다. 완벽하게 도착인 딱 맞게 도착은 어렵다 한 말은 난도란 말은 비칠이 천하 난도 천난 이 환난유 천하를 다스리는 문제도 아주 어렵다 하는 문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 그래서 난도 칠천하에다가 1번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난도 아주 어렵다 하는 것은 비사 이 고관후락 그런데 벼슬은 사람이 고관이 되어갖고 높은 벼슬같이 올라갔고 그럼 거기서만 큰 녹을 받아먹는 것 그것조차 그것을 사과 포기해버리고 양보해버린다고 하면 그것도 또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나기도 어렵다. 그래 두 번째에 있어서 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용 어려운 문제. 세 번째 난도 문제는 이 비면대 도검 이 창과 칼과 이 창과 그 앞에 있는 창도 뒤에 있는 극도 다 창입니다. 창과 칼과 갖고 협박하고 있는데 그놈을 이겨낸다고 대면한다는 것도 대응한다는 것도 어려웁니다. 이와 같은 것은 개별적인 어려운 문제 아까 말하자면 지인용 입장을 설명한 데 비해서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중용원 시 적의 일개 하나하나로 볼 때는 개별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지이 하나하나 행을 끝냈다고 볼 때는 다 쉬운 것처럼 보이가 작게 볼 때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난적 전체의 대도리를 해결해 나간다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용이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그래 보게 설명하려고 중용은 개별적인 해결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입장에서 대도리 입장과 관련시켜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설명이 없습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대도리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이 시점 문제에서 아니라 무한한 시간을 전제로 한 내용이고 이 속엔 대도리 속에는 무한한 공간과 관련된 것을 연결해서 다시 말해 우주라고 한 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우주는 뭐냐 무한한 공간 무한한 시간 속에서 총체적인 존재하는 시간 시공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쪽 문단까지는 좀 떼버리고 마지막 부분만 놔두고 좀 쉬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파중용기 도적인 추행을 한 공자님은 중용 도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간도 보기를 제일 처음엔 간도 중용 도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간도 비국가 간이 나라를 공평하게 다스리는 문제에 관한 것을 첫째로 간도의 첫째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창록을 하사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국가 혜택을 독점하지 않고 그 사양한다는 말은 백성들한테 나눠줘 본다는 거죠. 자기 개인적인 소득이란다 하는 이익에 관해 집착하지 않는 경계를 인이라고도 봤지만 이것이 두 번째 창록을 가사한 것을 두 번째로 봤습니다. 그 세 번째는 백인 가다 그 가도 하지만 칼날로 협박한 데 속에서도 가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을 하지만 구체적인 위협에 대해서 탈취하는 것을 하지만 용이죠. 용에 대해서 당당한 것을 다시 말하면 지인 용에 관한 것을 갖고 여기 주행 간도를 때 어떻게 하냐 개별적으로 봤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 내용 속에서는 그것은 개별적인 문제로 떨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근데 난이 실천적 사항, 실현적 사정 이를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쩌 어려운 문제가 있냐 다시 아까 세계 지인용으로 나왔던 국가다스리고 하는 문제를 다시 나눠놓고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 실현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원인은
환제우 중용이 갱유 중용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무엇이 들었냐? 그 안에 내재 여러 가지 요인 내용들이 내재되어 있고 비내재되어 있고 그러니까 구성 요소를 내재라고 한다. 구성 요소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구 그것이 진행된 게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말하자면 지구 오래간 공간 다시 시간이 걸린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일상 작은 일개 개개의 구체적인 관계와는 알입니다. 그래서 보자면 하나는 뭐냐면 무한한 공간, 무한한 시간, 무한한 상관성 이 세 가지를 나눠 갖고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도 여기까지 다음에 그 일상하다. 그 다음에 공자는 뭐냐면 이렇게 해도 어떻게 크냐? 그 다음에 공자는 이 이에 관해서 만장적 긴수하여서 이 팔도 중용기도 대목에서 공자님의 특성이 나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님은 이와 같은 요소 아까 말한 지인용뿐만 아니라 무한한 시간, 무한한 공간, 무한한 일상 생활 다 관계, 무한 관계, 다양한 관계, 중중 무진 연기 관계를 던져버리고 통째로 묶어서 공자님이 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런데도 공자님은 그 다음에 그다음 일생 동안 있어요. 그런데도 공자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장적 긴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다. 만장 느릿느릿 천천히 무한한 시간을 두고 하지만 오랫동안 말이죠. 천천히 느릿느릿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긴수 튼튼히 다 하나도 빠짐 다 챙겨서 긴수하면 다 챙긴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달도 중용기도를 달동하셨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일생 동안에 요 대목이 결론이다. 일생 동안에 일찍 오로지 한가득에 이 각주, 격주, 중용기도, 중용도리를 한가득에 끊임없이 튼튼하게 장악해 갖고 각주해 가지고서 자기 인생적 최고 중축, 자기 인생 중축으로 갔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공자님 하신 일 하나하나 일한 것 같지만 공자님은 그게 어떻게 했냐? 일생 동안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로 푸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공자님의 중용은 뭐냐? 한 건 처리하는 중용이 아니라 한 건 뭐냐면 공자님 일생 동안에 있어서 통째적인 중용은 구성 부분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대로까지로 보자면 저로서는 이 중용 이 뜻에 관해서 엄청난 지금 차원의 변화가 이 속에서 공자님 중용 이론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 들은 것이다. 그것이 말은 가균 그 다음에 무슨 백인 쪽으로 나왔지만 속으로는 뭐냐면 그분은 한 건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세계 이 우주의 무한한 시간 무한 공간 속에 있는 중중 무진 연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서 요약을 설명한 것이고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91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에 되어 있는 대로 공자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용이 뭐냐 이 속에서는 지혜와 용기와 모든 자기의 영혼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 공자님의 중용 요소를 6가지를 묶어갖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92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에 나와 있는 마지막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문단을 기승전결로 보자면 거기다 사를 한번 써봤는데 그 얘기는 한꺼번에 설명하면 안 되거든요. 좀 쉬었다가 한 5분 쉬었다가 앞에 그 관련된 생각을 갖고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몇 가지로 해서 저 나름대로서는 짧지만은 여대목 이런 결론 낼 때까지는 저 새벽에 잠 못 잔 날이 여러 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형님 그리고 족수 앞에서 또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의관 겸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일단 마지막 결론 보류해놓고 이거 좀 쉬시죠. 이거 끝내겠습니다. 먼 훗날을 위해서 잠은 조금 주무시죠. 잠은 너무 많이 가갖고 지금 눈이 그렇게 있던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한테 의관 겸해서 내 얘기 좀 했어요. 소개드리고
뭐야 이거 진짜? 저희 양님 아, 예. 우리 여기 아주 여러분 이렇게 내가 오늘 그 금을 주시고 받았는데 여기다 10분 보태갖고 화담 방언 화담 합담 그 기금 마련해라 하신 그 명령에서 받아드리겠습니다. 송구 여신하시고 새로운 걸 창조하십시다. 네, 박사님. 네. 박사님 이거 봐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내가 못 봤어. 아, 내가 봤어. 막 오늘 많이 적은 안 적은 없어 했습니다만 속엔 얘기 번지는 전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동을 설명해 하려고 하시는 네? 그것이 아까 문제는 뭐냐면 나라 다스리는 문제 그다음에 통치는 문제고요. 두 번째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오는 감투와 욕망 그런 버리는 문제고 세 번째 있는 협박 공감에 대해서 흔들지 않고 자기 지키는 문제. 그 아까 말하자면 저 백인이라고 하면 무슨 칼날로 그 두 가지 칼을 쫓을 수 있냐 하는 문제이지만 협박 공갈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지킬 수 있냐 하는 게 그것이 이해한 이 얘기보다는 호연지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자면 백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 요 제목이 나오지. 이것은 백인으로서 협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백인으로서도 연대기업이 백인파 위협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당당하게 정신, 몸을 꼿꼿이 세워갖고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여기는 이 불파, 무공부도 두려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고 여덟명까지는 이제 아까 지인용 설명이죠. 진용이 지인용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인용보다는 지인용 아무도 안 여기서 우주 전체를 포용해야 하는 생각을 봐야 합니다. 왜냐면 그러면 이제 앞에 그 요거 얼마나 큰지 요거 작은 거지 작은 것은 작지만 요것만 갖고 중요한지 알았는데 요것이 다 뭐하지 않는데 요것은 이제 어느 정도나 뒤에 설명한 대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한 선생님을 이제 요즘은 설명하다가 준학하고 여기 준치 여기까지 여대목에서 이걸 일단 총체로 정리하는 개념이 뭐냐면 급치성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면 급치성을 통해서 하지만 미분과 적분은 통합시킨 거예요. 작은 것과 전체를 통합시킨 거예요. 난 나름대로 이렇게 억지 이름 갖고 알았니? 억지 이름 갖고 그는 붙이라고 고생만 해. 사람이 자기 행동을 잘하기 어려워요. 신대사 네, 물건 좀 드릴까요? 신대사 우리 엄마하고 갑자기 내가 오래 사시다니. 이렇게 떠들면서 실은 지난번에 건강 나빴을 때는 얘가 내가 죽어보면 뭐 굉장히 죽으면 못 끊고 죽은 게 누가 이렇게 선수를 믿겠냐 싶은 깎아줘서 일어나겠다고 했는데 실은 말하면 자네 보고 나서 일어나겠다고 생각했다고 우리 현남 동생 보고 나서 일어나겠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지금 먼 데서 오셨다. 그런데 그 뭐냐 이 동생이 나 정신차리라고 좀 좋게 말하고 오빠한테 어려운 게 아니라 협박이 무서운 협박이야. 묵지으로 지켜가는 협박이야. 형님
누가 진짜로 믿는데 그러지 마시다. 25년, 30년 된 경남면 동생인데 유교장 때부터 했지만 세상에 강진선 집사람 나섰다고 이제 위로 온다고 집에 왔다. 누가 갖다 놨어요? 오, 이걸 잘 드시라고. 예, 또 다- 오늘 먹는 거 내일 먹지 뭐. 8453 아하. 그때가 내리라고요? 혹시 몰라서 또 안 해버리면. 아 그래? 아이, 닭이 달아서 맛있긴 한데. 형님 뭐 이제 밥 먹고 그저께 뭐라고 해놨어. 입안이 그때 그 억지로 먹었잖아요. 그 안에가 그 매운 것들하고는 다 썩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게 생겨갖고 자꾸 먹었는데 그걸 약 하나 먹었는데 오늘 힘이 나보네. 그 자네들이 뭐 하셨어요? 우리 다 드셨어요? 그 지금은 이제 이 떠든 동안에 의제를 말하면 그냥 이 떠진짜 무지하게 아팠어. 근데 오늘은 그 관세음보살 같은 현단성 저얼굴 볼게 감사한 관세음보살 이 선생님 그 천사 같은 얼굴 볼게 아프기 싹 가셨네. 예. 아침에 원절비 어때? 말씀하셔가지고. 그 차창에 햇빛이 쫙 비친데 갔다고 달라. 아 오늘은 내가 술을 먹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에이. 진짜. 선생님은 무서. 문학도 하시면 좋겠네. 네, 무서. 다루는 예. 일 좋아하시면 사진 봐봐요. 지난번에 요 복사했던 거 나눠줬을까? 예, 받았습니다, 저도. 요거 말씀하시죠? 그거 말고 여기 중용 부분 나눠드립니까? 하나 이렇게 가끔 있으면 한장 받으셨죠? 예. 예, 아까 주신 것 같은데. 예. 받았어 받았어. 예. 그다음 10장 여기 10장은 조금만 들었는데 10장을 좀 찍어줬거든. 예. 어제 못 넣어서 보내셨어요. 안 보내셨어요. 여기서는 그 어제 영상 못 올렸습니다. 나머지 다 어제는 받았지. 어제 그 1시간 반 강의 내용, 토론 내용 간단합니다. 옛날 같으면 어이 하세요. 우리가 땅에 삼분 떨어지면 이탄. 오늘 뭐 죄송한 일이 요 생길 거다. 안에 지금 있으면은 뭐 내란이고. 다 집어갖고 나면 관세음보살 하면 되지. 밖으로 나가면 처음이 내란이고. 지금은 완전히 그거 예, 그런 내용이 무엇이 있어요. 것이다 네. 조짐이다 그런 생각은 이제 다 넘어버렸어 이제. 그 어유 잘못 보자 관세 잘못해서 떨어졌구나. 좀 조심해야지 그뿐이요.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불교도 그렇고 노장사당도 그렇고 이제 여기 공명사당도 그렇고 결국은 마음 닦는 거예요. 마음 닦는 거. 그렇게 말하면 형도 다 돈이 이게 이게 이제 지금 심지다 그 말씀 하시죠. 전부가 그것도 있어요. 마음 닦는 것인지 이제 그 마음이 이제 그 내리자 같은 분은 이제 그 우리가 인성을 때 성자인 남자 여자 때 성자가 인성 그 성리야 그 성 그 자체가 그 자체는 가로 칼을 그 선인데
이제 날카롭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움직이면은 이제 성리학적으로 그냥 기도제고 이게 본래 우리가 이제 마음을 내가 내 스스로 경험해보면 마음을 딱 잡고 말하자면 그 정해진 마음을 딱 잡고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때는 내 마음이 지금 말하자면은 말하자면 본성 그대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움직이면은 작용을 하면 좋기도 나타나고 나쁘기도 나타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 오늘은 이제 92페이지 밑에서부터 93페이지 끝에서 94페이지 쉽게 말하면 나머지 지금 35분 동안에 제가 전력을 다 기울여서 제 구장을 마무리를 하랍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밑에서 5줄 보자면 공자님이 보셨던 아까 말하자면 세 가지의 이렇게 옛날 과거 많이 정신 준비해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인용 세 가지 실천에 관한 문제를 종합해 놓고 보자면 총체적인 우주적 사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총정리해 놓은 것이 92페이지 밑에 5개 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건으로 제가 정리해 보자면 91페이지 제 본문 제일 처음에 중경지도 거기서 세 줄을 합쳐서 거기를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을 쓸까 기. 그 다음 넷째 줄부터 소위 공자선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천하국가 그때부터 쭉 연결되어 갖고 어디까지 오냐면 92페이지 넷째 줄까지 거기까지를 우리는 기승승부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로 넘어와서 이 문제를 정리해가는 총체적인 중용, 다시 말하는 공자님적 접근 방법을 요약해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 4세기에 나오는 대로 중용은 시 극치성적 표준이다. 한 내용을 보자면 극치성적 표준 속에는 두 가지가 들었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개별적인 작은 알갱이에 관한 미시적 접근, 미분적 접근이라는 것과 그러나 설명은 않지만 이것이 뭐하냐고 하면 중용이란 말에 이어지는 총체적으로 묶어놓은 총체적인 다시만 거시적 접근과를 합쳐놓은 것이 여기 말하자면 극치적 접근을 통해서 만든 그 극치를 표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총체다. 그래서 설명한 것이 여기 말하자면 5줄에 나오는 중용원시 극치성적 표준이다. 그것을 문법으로 보자면 기승전이라고는 제3문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까지 아까 설명했던 대로 보자면 그것을 다시 말하면 미시와 총체적인 거시를 연결시키려고 몸부림쳤던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온 그 아까 극성이다 설명해서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은 요약해갖고 기승전결로 해서 작은 것과 큰 것과 다 탕탕 털어놓고 보면 한 덩어리란 말로 설명하는데 그저 한 덩어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 속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들어있다. 그것을 분석해 놓은 소개가 여기 이제 한 걸음 더 아주 철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92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나와 있는 아까 마지막 5째 줄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대로 기승전결의 이유는 가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가 총체적으로 하는 설명은 극치성과 총체성을 결합시키는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92페이지 끝에 마지막에 일개인 요 실현 중용지도 거기 붙여서 설명한 것을 말하자면 결구로 뭐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기 일개인 92페이지 마지막 구절이 5째 줄입니다. 그 구절을 특히 동그라미 저는 여러 개 쳐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른 것은 안 읽더라도 그 부분을 또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제목을 설명을 합니다. 일개인들, 모든 사람들은, 개개인들은 다 요 실현 중용지도 실체해 나가야 할 것은 공자님처럼 전체 중용을 통달하려고 않고 일단 모든 사람들은
중용기 도리를 실현하려고 하고자 한다. 그런데도 그 속에는 뭐냐, 실현하려고 속에 나눠놓고 하면 불근근 수요 용감.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면 첫째로는 용기가 용감성이 불근근 필요할 뿐 아니라 수요는 불근근이니까 뭐뭐 할 뿐 아니라 그 말이다. 용기가 필요할 뿐 아니라 그래서 수요 용기에다 1번을 쓰고 그 다음에 지혜가 필요하다. 그 두 번째가 지혜를 2번을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충이 나라 국가 공동체에 관한 생각 공동체에 관한 생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충이다. 그래서 적어도 중용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용기가 용감하고 두 번째는 지혜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충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다가는 거기다가 갱, 가,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이 필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그놈을 앞에 설명했던 풀어서 설명했던 것을 갖고 여기다 넣어서 네 번째에다 써보았습니다. 네 번째 문제 그냥 풀어서 설명해버렸다. 그 다음엔 갱과 수요, 긴수 꼭 틀림없이 철저하게 흔들리지 말고 지켜야 한다. 지속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긴지, 견지 흔들리지 않고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수는 마음속에 지킨 것이고 뒤에 있는 수는 현실적으로 지킨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긴수를 4번을 쓴다면 중간에 있는 긴지는 5번을 쓴다면 그래갖고 그것들이 긴수와 긴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냐면 불수, 간요, 나와 안과 밖이 흔들리는 상태. 요는 흔든단 말이지. 그 간요란 말은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만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군 박태익 씨한 대로 중단 없는 전진과 같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불수, 간요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고 충분히 없다는 6번 쓰고 그 다음에 이 불수 외계적인 유혹 밖에 유혹에 와서 꼬셔갖고 중간에 중도하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내면에 꼭 지켜야 한다. 그 불수 외계적인 유도 바깥에서 들어온 새로운 요소 갖고 그리쳐보려고 하는데 혼란에 말려들어서 안 된다. 그렇게 될 때에 마지막에 최후에서 달도 진고 경계 그래서 중용이라고 최후의 하나하나 문제가 아니라 총체 속에서 총체의 균형 속에서 하나하나 문제가 도달된다. 그래서 최후에는 달도 지고경계, 지고경계라고 중용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경계 속에서 개별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최후 달도 지고경계라는 부분이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용기도 실현 과정에 관한 8단계의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크게 보자면 4단계의 분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과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중용이 불능 김수 만약에 능이 끝끈이 지키지 않고 있다면 중간에 흔들린다는 거니까 그럴 때는 흔쾌 취 개변요 중용에 다른 요소가 들어가고 변질을 시켜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빨리 개변요 바깥에 중용 내용이 변질되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변질되어 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니는 가능 영원 불능구 발도 최고 경계 그렇게 됐을 때는 너는 영원히 한번 끊어져 버리면 다시 또 한 번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중용하고 너희 연이 멀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고 변덕을 부리다 보면 중용의 경계를 말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하고 있다. 중간에 실패해버리면 그 다음에 영원히 실패해버린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의 중용의 도리에서 끝끝내 연결시키지 못하고 변덕을 부리면 최고 경계 못 도달한다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정인위 예차 바로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에 공자님의 결론입니다. 공자님은 대차 유감 이발 이러한 모습을 보고 변덕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느껴갖고 유감 느낌이 강력한 느낌이 와서 이팔 그래서 느낌을 말씀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표현했단 말이에요. 뭘 표현했냐? 장, 중용, 추도요, 차 이 중용을 추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반기에서
주조료에는 비 뭐도 같냐 그러면 이 부탕 답화 답 아니 반들 도자기 도화 그 다시 말하면 이럴 때는 중용을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앞에 나간 대로 수없이 많은 개변에 관한 방해가 오죠. 방해가 왔을 때는 이럴 때는 중용의 중간에 추도 중용에 있어서는 만약에 방해가 왔을 때는 무엇으로 대응해야 하냐 하면 부탕 뜨거운 물에다 발듯이 그 다음에 이 불에다가 불 넣고 tum치듯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탕하고 도화하는 자세와 비교해 볼 수가 있다. 중간에 어려움을 이겨내는 작업을 부탕 도화라는 것이 중간에 중요한 마지막에 고비를 이기냐 못 이기냐 이기는 과정을 비유한 것입니다. 비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뜨거운 물속에 발 담그듯이 타는 물속에다가 발 올리듯이 이와 같은 과정과 마지막 한 곱이 꼭 죽지 않은 사주를 이기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치국 형천하에는 난적 경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 아니라 모든 백성이 모아 있는 대로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데 모든 여러 나라가 있는데 평천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또 그게 뭐냐 아까 말한 뜨거운 물에 밟듯이 불 속에 불에 춤추듯이 또 하나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서는 또 난적 환경 또 새로운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목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목표는 환시제 인기 인문적 대실행 중용기 도적 고도 중심.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걸 넘어왔을 때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 목적이 환시제 적의 목적 적이 인문이 그 마지막에 이 목적이 환시 마지막으로 오히려 한 번 더 제우 인기 인문 사람들에 대해서 대신행 중용지도적 최고 목적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마지막에 중용지 최고 목적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인기임은 사람들이 끊고 들어가야 할 마지막의 목표가 된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을 봐서는 마지막에 있어서 이러한 뜨거운 물로 발 담그듯이 불 속에서 춤추듯이 한 결의를 가지고 이겨내는 그 고비를 넘겨야만이 최후의 중용의 경계 전체적인 통체적인 중용의 대국적 경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90페이지 마지막 5줄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적어도 한 5번쯤 읽어보시면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 뜻이 뭐냐 발 드대란 말이 아니라 드는 각오처럼 한 곱이 마지막 곱이 넘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해서는 앞에 있는 대로 개별적인 구체적인 관계를 합쳐가지고 총체적인 관계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93페이지 다시 말하면 제 9장의 제 두 번째 문단으로 보자면 이것은 이제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를 갖고 다시 설명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용지도 그 중용도를 실천한 대로 가서 보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구체적인 상황을 거쳐가면서 접근해야 한다. 앞에 있는 총체적인 입장으로만 넘어가지 말고 구체적인 상황 접근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중용 경우에 있어서 대응하는 방법으로 설명한 것이 뭐냐면 대증 하약 병이 얼마나 아프냐에 따라서 어떤 필요성이 있냐에 따라서 증상에 대응해서 하약, 약을 처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중용 속에서는 아까 말한 지인용을 통해서 세 가지 입장을 가지고 구체적인 조합 문제로 들어가 봐야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앞에는 총체적인 관계를 구체적 관계, 총체 관계까지 종합해 설명하려고 설명했다면 이제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중용을 실천을 통해 실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해보니까 이것은 의사가 조심스럽게 증상을 대응해 갖고 거기에 대응해 나가는 약 처방해 갖고 치료해 나가는 방법으로서 대응하자 하는 요령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뭘 설명해 보자면 간단히 제목으로서 보십시다. 중용이라고 하면 뭐냐? 중용 도리 뭐냐면 병이 어쩌냐? 병의 증상에 따라서 병 증상에 맞추어서 하약, 약을 그때그때 처방해야 한다. 열이 많으면 열 많이 빠진 약, 다른 통증이 오면 통증 빠진 약 같이 필요에 따라서 하약, 약을 처방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자면 총체적인 균형과 구체적인 목적성과의 조화 문제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덟 와서 다시 또 총론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 문화인과 교육가적인 동작에서는 요수망적 하여서 요수망적 자기가 바라는 바를 위하여서는 시 인성적 심층과 문화적 담당과를 두 가지를 견실히 짓고 있다. 이 내용 가장 문화인이고 교육자인 공자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목표로 한다. 인성적인 입장, 사람의 성품에 관한 문제 깊은 성품적 심은 마음의 깊은 곳에 숨어져 있는 성품을 바라보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성품을 가지고서 어떻게 역할을 시킬 것이냐는 문화적인 담당, 사회 문화는 이 공동사회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역할 담당해야 할 역할을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성품과 역할을 두 가지를 가지고 공자님은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면 구체성을 갖고 활용성을 설명했습니다. 그 능력은 뒤에 치는 능력이고 앞에 치는 성품이고 성품이고 있습니다. 인류는 발전사 증명, 인류 역사가 발전사가 증명하는 바에 의하면 발전사가 증명하기는 뭐냐면 생산력이 월지 발전하고 생산력이 더욱더욱 빨리 월지는 앞서서 말이에요. 생산력이 더욱더욱 빨리 발전하는 데 비해서 인성은 즉 변득 월난이 변수 사람의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더 변수 튼튼히 지켜나가기 마음 지킨 놈이 점점 난다 말이에요. 월난 점점 어려워진다.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서 당시 공자님 입장을 볼 때 인류 사회가 팽창해 가면 갈수록 인성을 지키기는 어려워진대. 문화는 역사는 팽창해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단히 이 문제 서로 붙여서 논란에 빠졌습니다. 저 나름대로 일단 이 문제 이렇게 건의를 해봤습니다. 그 주체적보다 공자님은 제 양천단연적 예감도요 저 일례 앞으로 계속해서만 저 일례에 자우 인류 자신적 치명 약점 이 인류한테는 점점 이 세상 역사가 발전해갖고 이 팽창해 가게 되면 인성은 점점 다 천박해져 갖고 혼란이 올 것이다 하는 걱정을 하셨다는 뜻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로서는 다시 보자면 공자님이 다시 눈을 떴다면 뭐냐면 이제는 과거에 있어서 단순적 차원으로부터 지금은 뭐냐면 다차원적 세계로 발전하고 있는데 따르는 아까 말하면 심성부터 시작해서 문화까지를 전부 이제는 다차원적 대응으로서 아까 말 교육자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인으로서 공자님께서는 다차원적 대응 방안을 연구하셨어야 할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역사가 발전하니까 가변성이 팽창해 갑니다. 가변성이 팽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동원하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할 우리 관심의 차원이 과거에 비해서 그저 산술급수적으로 큰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해 버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몇 층으로 퍼져버리게 됩니다. 그렇지. 대충 말하면 오늘날 어떻게 보냐면 10차원적으로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고방식 관심 영역이 보통 1차원, 2차원, 3차원이 3차원, 4차원까지가 시간적, 공간적 차원이었는데 그 다음 요인적 요소가 합쳐지게 되니까 5차원 넘어서 10차원까지 퍼져버립니다. 원래 이와 같이 다차원적 세계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성학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공자님 걱정하셨다는 얘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달리 생각해보자면 여기에 대응하는 것들도 우리는 중용을 통해서 더 다차원적 중층적인 동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줄부터 보면 공자님은 제 양천 4년 전 한 2000 수백 년이 될 때 이전부터서 예감도로 미리 그 장례를 미리 걱정해서 예감하면서 걱정하셨단 말이에요. 뭐냐면 저 일례 앞으로는 이처럼 일례 한답되게 일정한 과정으로서 일례란 말은 한답되게라고 쓸 수 없이 쭉쭉 한 가지로 일례로 인류 자신적인 운명이 인간 인류 자신들의 운명이 치명 약점 점점 인류 자신들의 운명이 지기들에 의해서 지기들 운명이 점점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치명 약점 치명 약점으로 인내 변화되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감해서 걱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럴 때 어찌 것이냐 지도자들 정신 차려갖고 공동체에 관한 도의의 문제, 공동체 의식을 키워야겠다 생각했단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타는 공자님께서는 세상에 지금이니까 공자님께 타라고 씁니다. 옛날 공자님만 썼을까? 타라고만 썼지.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공자님과 우리를 평등하게 보니까 타라고 쓴 겁니다. 타는 고양 군자 유우이 그러므로 공자님께서는 고양 강조하고자 하였단 말이에요. 뭐요? 군자는 유우이 군자는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은 말이에요. 유우이 의에 대해서 깨달아라 알려들어라 자각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는 알려준다 깨달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자님은 바로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신체가 의를 잊어버려서 안 된다. 그래서 의를 강조하셨다. 그리고 그런데 비해서 위 소인 작은 소인 입장에서는 유이 지목 챙겨 먹으려고 삐해갖고 이해관계만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국이 팽창해 가면 갈수록 소인들이 이익을 추구해 갈 것이니까 대인들 된 사람 군자들은 그 이익을 줄이고 이익을 줄이고 의로 대의로 관심을 갖도록 강조해야겠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의를 강조한 것이 뭐냐면 소인한테는 빨리 이 이해관계로만 하는 것을 줄여갖고 대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키우자. 그래서 그래서 강조심이 뭐냐면 인자요산적 인자규연해서 큰 사람은 한테 모아있는 흙이 다 모아있는 것이 산이죠. 산을 좋아하는 산의 의미를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요산자 요산 요수 혹은 약산 약수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낙산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을 보지 않고 모아있는 요수라고 하는 말은 사회로 한다. 어진 사람은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모아있는 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덩어리인 흙덩어리인 큰 산을 보고 그 산이 갖고 있는 의미를 깨달아서 사랑해왔단 말이야. 좋아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요산 큰 산을 우연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즐겨왔고 그래서 우연하여서 우동네 알지 인성유전 그래서 사람들 인성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유전 변덕 부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하는 방향으로 부동네 쉬지 말고 끊임없이 이 부동네 변덕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하시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중용은 덕성.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이제 인간 사회가 퍼지면 퍼질수록 이기주의, 개별주의에서 공동체가 깨져가니까 이것을 화합시키는 방향은 뭐냐? 개인이 아니라 인간의 큰 덩치, 요산 요수와 같이 큰 산과 같이 개개인이 모아서 큰 산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모아갖고 인류 공동체는 대사회, 이 우주를 세계를 천하를 만들어야 한다. 스스로 설명하려고 한 것이 중용에서는 그런 뭐냐면 이것을 덕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덕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체가 모아서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덕성이라고 합니다. 덕성은 요선 뭐냐? 아까 말한 인을 통해서 파악됩니다. 이 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행위적, 일계완미적, 그 다음에 이 극치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행동이 뭘로 하냐 그러면 서로 간의 조화를 완전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하나가 극치적, 하나하나가 자기 역할을 통해서 자기 해야 할 소임을 다하고 있죠. 이런 표준으로 극치란 말은 작은 알갱이 역할을 통해서 전체가 완미적으로 모아지는 것을 덕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하면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첫째는 바로 이와 같이 행위와 완미적 극치를 통한 것이고, 그것이 두 번째에서는 저 표준은 비상 난이제 실천세계정적 활동. 그래서 이제는 전체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전체를 연결시키는 매개 개념으로 설명했던 것이 방금 얘기했던 대로 극치적이다. 전체는 작은 알갱이들의 상호관계를 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말하자면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은 표준이 우리가 학생이나 표준은 비상 어려운 아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 실제 세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항상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극치적 서로 간에 흔들림이 없이 자기가 맡아야 할 역할을 담당하는 조화적인 경계를 설명하려는 것이 여기서 말합니다. 여기서 이 표준은 바로만 비상 난이 제 실제 실천세계 속에서 아까 극치를 또 도달해야 실현해야 하는 것이고 그 2번이고, 그 다음 세 번째에 있어서는 단 실천 중 그 실천 가운데서 인들은 개개인들은 그러나 각 불능불차 이상성적 규형 범형이라면 도덕규범이라는 뜻입니다. 도덕규범을 가장 공동체 인간 공동체의 이상적 도덕규범을 불능불차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적인 도덕규범을 빌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실천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한 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것이 도덕규범이 그렇게 해서 이 자기를 하나의 이기적인 개체로부터서 공동체적인 개체로 한 단계 높이고, 그 다음에 책녀 자기를 동료 책녀라는 것은 앞에 있는 계승과 책이 마찬가지겠습니다. 자기를 더 고차원적인 인격 책임이 있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기 높여줘야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내용은 바로 이 덕성을 통해서 모든 개인들은 개체의 입장으로부터서 다 공동체의 이상을 위해서 자기도 개선해 나가고 자기가 맡아야 할 역할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실천을 통해서 전부 다 공동체의 이상을 주로 문제가 뭐냐면 불능불차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대목을 연결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좋은 말을 만들어 볼까. 아무리 애를 써도 제가 원래 하면 배운 사람이 아니니까 맞춰 나가다 보니 골치가 좀 아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대로 맞춰놓고 보니까 공자님 말씀 덕성은 바로 뭐냐, 개체가 자기의 계승자기하고 청려 자기를 통해서 공동체, 높은 공동체로 자기를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에서 보자면 비교, 이것을 뭐 어떻게 설명하냐, 어떻게 계승이 갔냐 하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사례를 설명한 것이 바로 말하자면 의사가 병든 사람을 처방할 때 있어서 약 처리하는 과정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교 의사적 대증하약,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병의 증세에 맞추어서 하약, 약을 처방하는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일정 방배적 약제하면 법이 규정이 정해 있는 대로 약처방법에 의해서 일정 정해진 대로
이 배방적 처방 방법에 의해서 약을 제재를 했을 때 된다면 그다음에 침대 모종 확정적 병한 질환 이때는 바로 말해 의사는 무엇이냐면 그 처방 방법이 정원대로 규정에 있는 대로 모종 확정적 질환 먼 병원에서는 가령 나같이 이빨 아플 때는 이빨 아픈 처방 방법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추어서 바로 말하면 침대 정확하게 거기에 처방 방법에 맞추어 갖고 의사는 단지 거기에 따른 대로 배방적인 약제를 정해만 적어야 한다. 그 다시 말해 이 중용의 일은 보자면 중용에 알맞게 설명해야 할 것인데 단지 실제 정하다 보면 중용 처방책은 그렇게 써져 있는데 정할 땐 약 처방을 또 꼭 정하기는 어렵니까? 그 다음에 그런데도 실제는 어쩌냐 약은 혹, 초, 유 과량하기도 하고 약은 혹, 초, 유 부족 약이 어쩌다 보면 조금 과량 저울 자다 보면 잘못하고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 과량 양을 초과할 더 많이 따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양이 초유 부족 조그만 양이 부족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이 저 과량 부족도 부족하거나 너무 양이 좀 초과 양이 많아졌거나 했을 때는 어쩔 것이냐 과량을 했을 때는 부족했을 때는 그럴 때 우리는 이 중에 제일 처음에 앞에 설명했던 대로 과여불급 부족한 것이나 아니 역화 너무 지나친 것이나 한 것이 된 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과여불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 일종 병 비수의적 평판 이럴 때는 비수의적 자기 멋대로 비수의는 수의적 멋대로 비수의적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로 맞춰서 양이 너무 많거나 부족한 때도 자기 멋대로 자기 수의대로 의사대로 양이 부족한 기로 그대로 해보라 편집으로 해서 판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기 평판 표준은 그 평가해야 표준은 뭐냐 그러면 엄격 선례 지시 절대 대중적 나게도 이 처방 방법에서는 뭐냐면 평가 여기서 약을 처방하는 표준에 대해서는 평가 표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시 절대 대중 그 증상에 대해서 나게 어느 정도를 넘어서 안 된다. 절대 대중적 나게 정도를 절대 그 문제를 넘어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정하다 보면 그런데 실천중적 대중하약에서는 그런데 실천하고 있는데 실제 약을 짓고 있는 데서는 대중하약 실제로 병 증상에 따라서 약을 지는 데 있어서는 불가능 주도 절대 대중 그 증상에 맞추어서 절대 꼭 알맞게 대중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말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는 여러 가지 입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아팠다가 나술 수 있는 것이고 그 순간에 긴장해 갖고 더 나빠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순순히 모든 상황이 이룰 수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목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대목에 대해서 다시 그 앞에 실천중적인 대중하약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약을 처방하기 실천하기 위해서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불가능 비주도 절대 절대의 그 대중 증상에 관해서 증상의 대응에 처방한 거죠. 증상의 대응에서는 절대로 무엇을 했냐면 절대 대응하기가 불가능 주로 절대로 거기 딱 알맞게 대응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혹 절대는 흡도
초외적 그 상황에 따라서는 적당한 것은 생각보다는 외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 나빠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설명을 하습니다. 그래서 단 형량 실천 중 대중하약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 형량 실천을 결정하는 문제는 형량 대중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대중하약 상황은 이 불능 원류 일개 표준 여기서 중요 문제는 딱 하나의 표준으로만 조금만 있어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불능 원류 일개 표준 딱 하나의 표준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문제. 이것을 우리가 불능한 하나의 표준만 가지고는 우리가 불능하다 어렵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자면 중용적인 중용이 말하고자 하는 적합한 딱 알맞는 정도라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약 처방하는 데 있어서는 약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초험적이다. 이것은 초험적이란 말은 경험을 통해서 체험해서 느껴져야 할 문제인 것이다. 험적이란 말은 경험적인 데 비해서 경험을 겪어가지고 통해서 이루어져야 했던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것이 무슨 초험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초험적과 경험적을 정확히 용어로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서 막 문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러므로 정확하게 적합한 도를 내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에서 엄격하게 말하자면 꼭 적합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초험적이다. 딱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경험만 가지고서는 좀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초험적이기 때문에 단 인문들은 제유, 과혹, 불급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좀 더 적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인문들은 유, 과유, 과혹, 불급하여서 추향, 중적, 실천을 통해서 넘은 것도 있고 모든 것도 있고 또 다시 마음속에서 뭐냐면 내가 너무 많이 했는가 적게 했는가 해갖고 다시 적절하게 하려고 하는 문제를 다시 마음속에서 다시 떠봐갖고 수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적인 실천 가운데로 다시 마음을 떠본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가히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진절지 체험 도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절지 체험 도타는 말은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진절지란 말은 정성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말이에요. 체회 도타 이 문제를 자기 체험했던 것 지식 모든 문제 감정 상황까지 다 총체적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이 진절지 체회 도타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다 자기 경험들을 전부 다 도타 연결시켜갖고 처방을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시 부동우 감성 진실적 이것은 감성 진실적 자기 느낌에 내가 대충 이렇게 해볼거나 하고 느끼는 감성 진실적 자기 느낌에서 나오는 이것은 괜찮겠지 한 것과는 이것은 부동 감성 진실적 자기 느낌에서 이 정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여대목 아주 설명이 어려운데 제가 나름대로 막 문자 붙여갖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나 약방 10년 했으니까 그런 식이 말하자면 감성적인 진실과는 달리 부동 달리 어떻게 하냐 이것을 일종 진실로 한 걸음 더 나간 진실로 봐야 한다. 이것을 한 걸음 더 나간 진실을 확실히 설명하기 위해서 감성을 넘어서는 진실이다. 감성을 넘어서는 진실이 뭐냐면 이성적인 그래도 내가 이때는 이렇게 했다 생각이 아니라 이때는 확실히 이 기준을 해야 한다고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 여기 일종 진실이라고 있죠. 일종 진실 앞에다가 이성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넣어서 설명함으로 해서 이제 뭐 확실히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느낌을 이 정도 괜찮을 것이 아니라 확실히 줄 때까지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성적인 진실이 그가 붙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뭐 다시 설명하게 되면
진실은 실존전 이와 같은 진실은 실존 제우 가치 취향적 소지적 형이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여대목을 아주 설명하는데 기회 있으면 아주 토론을 통해 확정을 해가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근거를 네가 마음속에 찾아갖고 해야 한다는 데는 설명을 하고 온 것이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에 관해서는 이 문자를 넘어서서 다시 이 문자 속에 들어있는 흐름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냥 여기다 붙여갖고 설명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일종 진실 앞에다 가면 이성적인 자기 생각이 확신이 가는 근거, 네가 해왔던 의사의 근거를 갖고 설명해야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더 설명하고 있다. 그놈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이 저 진실 존재는 가치 이 존재는 가치 진절지 가치 가치 취향 가치 취향 소지적 형이상이라고 했다. 자기가 가치를 지향하는 바를 있어서 다시 말하면 감정을 넘어서서 가치 지향적인 형이상이란 말은 거기에 나는 학문적인 가치가 그러니까 관념적인 학문적인 학리적인 원칙 근거가 마음속에 나타나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약이 있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이 대목의 설명이 저로서는 조금 느낌은 있습니다만 제대로 확실히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 감성적인 입장을 넘어서서는 적어도 형이상적 입장으로 간다는 얘기는 거기에 관한 적어도 다시 감정을 넘어서서 확신을 가지고 네가 해왔던 의사 역할을 해왔던 데 관한 구체적인 경험과 구체적인 지식 근거를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 그것은 뭐냐면 초경험적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형이상적인까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론적인 기초를 부여해갖고 내면적으로 합리화시켜갖고 합리적 근거를 찾아갖고 행동을 해라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이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중요 문제는 타난시 부동 부 감성 진실적 내가 해왔으니까 이 정도 괜찮을 거야 하는 느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종 진실적이란 말은 뭐냐면 일종 이성적 진실성이라고 하면 논리적 진실성, 학문적 진실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적의 실제 이러한 구체적인 실존이라면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가 실존이에요. 이 진실 존재는 가치, 취향, 소지적 이런 근거를 붙이는 학리적 가치를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서 지향적인 형이상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대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자면 저 진실 존재는 가치 지향적인 가치 취향 소지적 형이상까지 거기다가 연결을 하나하나를 전부 의미를 부여해갖고 다 분석해갖고 그놈 한번 통합해버렸어요. 그렇게 될 때 방향이 설명하자는 것이 여기서 특별한 그냥 네 생각 갖고 종합적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관한 하나하나 근거를 네가 찾아봐라. 그래갖고 그 마지막에 저 이론적인 입장이 섰대. 그것이 이 형이상 이게 관념적 체계가 이루어질 때 형이상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소위 여차 이 긍정 저종 진실적 형이상학적 가치 형이상학적인 것이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가치 형이상학적 방법과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내용을 여기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그것이 가치 소위 가치 형이상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시 나종 확인 기재 피한 유실체적 피한 유실체적 저 세상 자기가 마음속에 바라는 것에 관한 소망한 것에 관한 것이 피양적인 저 시체입니다.
저 피한 이 유식체적 이상세계 저걸 이해하고 다 낫기를 바라고 하나님 뜻으로 기도를 통하고 이와 같은 것이 피양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피양실체적이고 존재실체적 푸시 나종 확인 피한 이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희망하는 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런 걸 구체적으로 뭐냐면 더 나아가서 뭐냐면 피한 실체적인 게 아니라 존재적 실체 형상 존재 실체적이란 말은 구체적인 실체성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대목을 지금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이게 시력이 떨어져 보니까 이 문장 쓰니까 자꾸 혼동이 됩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피한 실체적인 생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존재적 실체 형상이라고는 현실적인 구체화된 근거를 가진 실용 가치를 근거를 가진 실체적인 방법 가지고 처방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 대목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어려우니까 다음 한 시간, 예? 다음 한 시간 더 안에 있어. 아니, 여부야. 그래서 여러분들 네. 여기 무지 부분 매매해라. 끝내랍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밑에서 5개 연설지표 되어 있는데 중용, 가의, 설시, 일종 대목은 이것이 이 부분에 관한 중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과 전체적인 조화를 연결시키고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에 관한 결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읽고 싶어하고 이 다음 시간도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때쯤 되면 안경 안 비워버린다. 그렇잖아. 그 제가 이대로 가면 금년 봄 되면 상황에 따라 눈 못 고치면 여러분들 가만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는 뜻에서 그래도 지금 아침에 안약 넣고 했어야 할 텐데 예수를 나가면서 다시 끄끄 보다 보니까 그래 그랬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어디까지 한 것이냐면 93페이지 밑에서부터 6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 총체적인 문제와 아까 말한 개별적인 문제와 조화 문제를 설명하려고 실천 과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나같이 원래 한문 지도를 배우도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하냐? 일단은 마음으로 때려잡는 방법 기초 위에서 잡고 그놈에다가 문자를 붙인 방법이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어디까지 한 것을 하냐면 다시 조금 더 받쳐서 93페이지 우기서부터 7째 줄 했던 우리 7째 줄까지 한 것을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이건 10분입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93페이지 제2문단에 관해서 아주 부족한 것이니까 이런 걸 다시 오늘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쉽게 좀 정리해서 됐겠죠. 시행착오는 되지만 그렇게 어디로 오고 오늘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공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지내고 나서 다음 수요일 날 쉬지. 쉬지라는 자, 여러분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쉬자고 오신지 그러면 그 다음 수요일 목요일 날 안 나왔단 말이다. 아닙니다. 오늘 나오는 지난번 여러분들 지난번 수요일에도 여기